반갑습니다. 능곡 2구역 전기업체 주식회사 해브CMC에서 2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상 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능곡 2구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능곡 2구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자,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5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왔어요. 2010년부터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진구하고 오늘까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거치고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10몇 년을 오는 동안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경과를 설명하자고 하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한 얘기인데, 중요한 부분, 행정 절차, 그리고 그때마다 또 우리 사업을 발목 잡았던 대내적 요인과 또 대외적 요인들을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능곡 지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7년도입니다. 이때 물론 2구역이라고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능곡 지역 전체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양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능곡 지역이 워낙에 노후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화정 또는 일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현저히 낙후됐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능곡 지역 전체를 뉴타운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양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가서 능곡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재정비 촉진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정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0년 7월에서 능곡 지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 계획을 시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상 가칭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법률적으로 조합원들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칭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었죠. 능곡 2구역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가칭 추진위원회가 서로 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두 군데가 양립된 상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승인받을 수 있어요. 한 곳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벌인 끝에 2011년 3월 능곡 2구역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승인받습니다. 어느 곳이 먼저 승인을 받았냐면 전체 조합원들 50% 이상이 동의서를 내준 곳이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면 그 다음 절차는 곧바로 조합 설립입니다. 주민 동의 50%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면 나머지 25%를 채워서 조합 설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조합이 설립되는 데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은 쭉 보시면 2011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서 맨 마지막에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렸어요. 저기에서만.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세요. 저희는 가칭 추진위원회부터 이미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경쟁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주민 갈등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정치권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여당, 야당 다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양쪽 얘기 다 듣기 싫잖아요. 싸우는 모습 보기 싫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받았으면 빨리 동의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50%의 조합원님들이 동의서를 안 내주시더라 이거예요. 왜? 나는 저쪽 편을 들었는데 저쪽 편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았어.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추진위원회는 내가 싫어, 미워.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 갈등이 수습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능곡 2구역은 사실은 경기도가 능곡 2구역은 이만큼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라고 재등기 촉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역 일부 조합원님들께서 2010년도에 능곡 2구역 재등기 촉진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취소 소송이 결국 2013년도에 가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고양시장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3년 이 고등법원 판결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 왔냐면 사실 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새 건물이 잔뜩 있는데 이걸 다 부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후된 건물이 50% 이상 있어야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후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능곡 2구역에 대한 노후도 조사를 해서 노후도가 50% 충족됐으니까 유타운지구로 지정을 한 건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건데 공무원들이 노후도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 이겁니다. 50%가 정확히 충족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는 취지에서 고등법원이 능곡 2구역 유탐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능곡 2구역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진위원회 날라가는 것도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재정비 촉진계획 취소 판결이 뒤로 떠나오지만 우리 사업을 끝까지 발목 잡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벌어졌었죠.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가 부동산 침체기를 불러왔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능곡 2구역은 그나마 하락세를 잘 방어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왜?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나마 하락세를 방어한 겁니다. 물론 상승세는 꺾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호재로 인해서 하락세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내적 요인, 법률적 요인, 우리 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합원들은 부동산 침체기에 무슨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느냐고 협조하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북타운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북타운 조합원님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조합도 설립되기 전에 우리 집은 대류변에 붙어있고 능곡 2구역 안쪽에 있는 빌라들에 대해서 새 건물이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내놔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조합 이 사업에 반대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북타운이 108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상태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 들어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고양시장이 평가사를 뽑아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내 집 새 건물이니까 감정평가액을 높게 내놔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못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 추진위원회는 오복타운 일대를 2구역에서 재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니 오복타운 일대를 능곡 2구역에서 빼주십시오라고 고양시에 신청을 해서 고양시가 사실 처음에 뭐 찬성했던 건 아닙니다. 추진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준 건 아니지만 한참 협의 끝에 결국 2015년도에 돼서 오복타운을 능곡 2구역에서 빼줬습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나마 사업의 속도가 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3월에 겨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곡 2구역이 발표되고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 어렵게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죠. 이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3월에 조합 설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공사 선정하면 곧바로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길어봐야 1년이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 이 구역은 2018년도 3월에서야 건축심의를 신청했었어요. 거의 2년이 걸렸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데 2년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났더니 2016년 9월 달에 대법원에서 능곡 2구역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2016년 9월입니다. 정확히. 우리 능곡 2구역 조합원님들 손바퀴 많이 되셨는데 여기에 원주민들은 이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실 테지만 시공사 선정 후에 2구역에 투자하신 조합원님들은 이 내용 전혀 모르세요. 왜 사업 진행이 안 되냐? 불평만 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2016년 9월에 대법원에서 능곡 2구역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양시 그리고 조합 대비해야 되죠. 이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6, 7년 걸려서 조합을 설립했더니 다 취소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산 날아갑니다. 지금 그대로 있지만 재산 가치가 하락돼요. 요거 행정청에서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돼 있어요. 이 재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을 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판결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대법원이 취소하라고 했는데 계속 변경을 합니다. 2017년 9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18년 3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 그 변경되는 동안에 조합은 잠깐 일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심의 신청을 못해요. 왜냐하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맞추어서 조합은 건축 설계를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이 대법 판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요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을 변경을 했냐면 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심각해졌죠. 능곡 뉴타운 지구에 학교 용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 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양시가. 그런데 이건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좀 보수적이니까 이걸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기간만 해도 한 2년 가까이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에서야 겨우 능곡 2구역은 건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또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까? 조합 설립하고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고양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건축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대법 판결이 우리 발목을 잡았고 또 고양시가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니 조합은 빨리 가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 대외적 요인입니다. 자, 건축 심의를 받는데 2년 이상 걸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겨우 3년 만에 조합 설립 후에 2019년 3월 달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정확히 3년 걸렸습니다. 딱 하루 여유가 있었어요. 요 하루만 늦었으면 그 당시 이재준 시장님이 우리 조합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뉴타운 해제하겠다고 조례 개정 발의했었죠. 여러분들이 잘 막아주셨잖아요. 자, 조례 개정 막았더니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뉴타운 지역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사업성 검토 의뢰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 이렇게 우리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고양시가. 시장님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가면서 사업시행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가를 신청했는데, 요 기간만 해도 벌써 3년이니까 앞에 6년, 9년 걸렸죠. 사업시행가 신청하는 데가. 자,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가 신청했으니까 행정 절차만 협의 잘해서 인가 받아내면 되는데, 자, 사업시행가 신청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사업시행가를 신청했더니 고양시가 또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곧바로 능곡 2구역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능곡 2구역 조합을 탈탈 털었어요. 사업시행가 신청하고 났더니. 자, 무려 7, 8년 전의 자료까지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추진위원회 없어졌는데 추진위원회 자료까지 다 내놔라. 아주 조합장님 곤욕을 치렀어요. 이때. 그러더니 결국 조합장님을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이 결론은 무혐의 처분은 됐습니다만 이때 형사 고발 조치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도대체 고발을 당했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합장님이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뭐 경미한 짜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조합에서 불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썼다. 라고 이재준 시장이 그렇게 우겨서 우리 조합장님을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했더니. 자, 요게 1년 만에 경찰,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무혐의 처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뭔가 조치를 해줘야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법원 취소 판결 이후에 사실은 행정심판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합이 물론 승소를 받아냈습니다만 그 대법 취소 판결을 이유로 우리 조합원님들 43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능곡 2 재정비 촉진계획 무효 확인 소송. 내용이 뭡니까? 능곡 2구역 없애달라. 무효다. 지금까지 한 거. 무효란 얘기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곡 2구역 뉴타운 지구 지정한 거 없애고 추진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다 없애달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조합원님 43명이 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났더니 우리 이재준 시장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 구역을 사업시 인가를 내주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회신을 합니다. 조합에 회신합니다. 뭐라고 회신했냐? 능곡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부 처분합니다. 라고 통보해버려요. 이유는 너희 조합원 43명이
우리 고양시장을 상대로 촉진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주대책이 미흡해 보이네 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조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 됩니다. 이거 소송으로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결국 2020년 6월 달에 행정심판을 비롯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싸워야죠. 답이 없습니다. 말로 안 되면 법으로라도 이겨와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의 재판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만, 자,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조합원들 아까 그 43명 있죠? 시장을 상대로 촉진계획 무효소송 제기한 분들. 자, 우리가 조합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분들이 이 소송에 끼어듭니다. 뭐라고 끼어드는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재준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소송에 보조 참가합니다. 라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지만 결국 우리 조합이 이겼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황당한 일을 벌여요. 항소를 해버립니다. 조합원이. 이 사업시행과 거부 처분, 우리 조합원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조합장님 이하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이 마음고생하고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항소를 해버려요. 조합이 이겼더니. 인간권자도 아닌 우리 조합원들이 이 사업시행과 내주지 말라고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달에 겨우 이걸 사업시행과 거부 처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겼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합원들이 거꾸로 이재준 시장 편을 들어요. 이 구역 없애달라. 이 구역 사업시행인가 내주지 말라. 우리 조합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니 이게 원만히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약 2년 4개월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 이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자, 이재준 시장이 우리 조합장님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그랬죠? 혐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입니다. 조합장님이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했어요. 2020년 5월 달에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일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일부 이게 미흡한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경미한 사항이라 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홈페이지에 정보가 잘못 올라갔다. 정보를 잘못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재준 시장이 주장한 불법 용역계약, 그 다음에 예산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 비대위들이 또 떠들었죠. 이재준 시장하고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논리로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합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해임총회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사실은 왜 숨겨가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합니까? 이미 끝난 사건을. 이런 얘기는 철저히 숨겨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자, 이거 소장이에요. 우리 능곡 2구역 조합원 43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비 촉진계획 무효 확인 소장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아까 43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능곡 2구역 없애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곧바로 고양시장이 회신합니다. 2구역을 상대로 회신해요. 사업시행과 거부처분 통보, 이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크게 확대해봤습니다. 자, 고양시장은 우리 조합을 상대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업시행과 거부처분 통지서에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거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쳐봤습니다. 자, 2019년 3월 7일 제출하신 토당동 49-10번지 1원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 처분합니다. 거부 처분 사유 가 2020년 3월 2일자로 신땡땡 외 42명으로부터 우리 시를 상대로 능곡이 재정비 촉진계획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동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니들이 이거 해제시켜달라며. 무슨 사업시행인가는 데죠? 이 얘기예요. 아니, 너희 조합원들이 이거 유턴 해제시켜달라는데 무슨 사업시행인가야? 그리고 또 하나, 이주대책이 일부 미흡하다라는 주장으로 그걸 명분 삼아서 사업시행가를 거부 처분했습니다. 황당하죠? 다음. 우리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가를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시행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조합원님들 43명이 우리 소송이 끼어듭니다. 뭐라고 주장하면서 끼어드냐. 고양시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내가 좀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다음 넘겨봐 주세요. 확대해 봤습니다. 자, 그 사람들 지금 신추위에 들어가 있어요. 저 밖에 보니까 현수막 들고 서 있더구만요. 임원 회의만이 답이다 라고. 그분들이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 일부 조합원님들이 지금 저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추위에 숨어들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재준 시장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과 거부 처분 사건에서 피고 고양시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보조 청구가 신청합니다. 라고 끼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장하냐? 피고가,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이 우리가 제기한 능곡이 재정비 촉진계획 무효 소송을 이유로 이 사건을 거부 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죠. 사업시행가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조합원님들 재산권을 걱정하고 있어요.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합장 해임만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반대하셨다가. 이 설득, 납득이 안 되죠. 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겨우 사업시행가를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판결을 받고 났더니 또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우리가 재판에서만 이긴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도 조합이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는 결국 항소를 포기합니다. 고양시장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항소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고양시장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아까 그분들이 내가 이재준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송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항소를 해버립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인가권자도 아니면서. 아니, 시장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왜 우리 조합원님들이 항소장을 제출합니까? 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 조합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사업시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가를 받아놓고 다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고대하던 사업시행가를 받아냈으니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하고 이제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달에 우리가 사업시행가를 겨우 받아내고 감정평가를 하고 작년 11월, 재작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께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2구역뿐만 아니고 5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종후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러니까 종후평가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주해야 할 새 아파트,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됐다라는 불만이 폭주했어요. 우리 조합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항의가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고 이 평가 자체를 두고 사실은 그 평가사하고 조합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지나친 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평가사들이 조합의 요청 또는 시의 요청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등록 2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1,930만원 그리고 능곡 5구역은 2천만원 이렇게 확정 통보를 해버립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뭐 재평가하자는 의견도 아직도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처럼 재평가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재평가하는 순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고양시장을 도와주고 이 사업을 발목 잡았던 분들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때 결국 외국 브로커를 끌어들여가지고 조합장이 감정평가를 이따위로 해놨다.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를 높게 추정해놔가지고 결국 이따위가 됐다. 온갖 위험비열을 다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합장 해임만이 답이다라고 또 해임총회를 열었어요. 결국 해임총회 열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분양시장이 끝났으면 빨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분담금 폭탄 피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귀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오르고 공사비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들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감정평가를 이따위로 해놨다고 하면서 조합장님한테 온갖 운명을 다 씌워요. 그리고 또 불법 계약 얘기가 또 나오죠. 아까 이재준 시장이 우리 조합을 고발 조치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불법 용역 계약 체결해가지고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미 수사해서 혐의 없다, 무죄다라고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사실을 싹 덮어놓고 그래 이랬잖아 라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총회 때마다 OS가 우리 조합원님들 여론을 조작한다. 그러니까 선언을 조작한다는 얘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정관 개정과 해임 총회를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결국 이 해임 총회는 무산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조합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겨우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서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관리처분 총회를 좀 빨리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경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능곡 2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12년, 13년 왔어요. 허스아맛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이 입주한 게 20년 만에 입주한 거예요. 우리 벌써 13년, 14년 돼갑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커져요. 물론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물론 안정되고 있지만 금리 오르고 물가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금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 침체기에 무슨 사업이냐? 우리 조합 살릴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켜보자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정비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재산권이 하락하는 것만은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다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하락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서 하락세를 방어하는 효과는 있어요. 오복타운만 봐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오복타운 이 구역에서 빠져나간 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은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상승기 또 뭐 하락기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하게 되겠지만, 자, 호황기를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이 부동산들은 호황기를 맞으면 폭등합니다. 집값이. 그렇죠. 인정하시죠? 하락기에는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더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의 불씨를 살려서 빨리 진행을 해야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사업에 발목 잡히고 이래서는 전체 조합원님들이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 추진 경과는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한번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우리가 4월달로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연기했습니다. 아마 이 무렵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때부터 뭐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또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요구사항을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 그리고 공개학 체결한 뒤에 저희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올 안에, 이건 뭐 목표입니다. 이렇게 뭐 하겠다는 조합장님이 하도 서두르시니까 올 안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고,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나 24년쯤이나 돼야 이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주 완료가 되겠죠. 내년이네요. 내년. 내년이 되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선정하면 여러분들은 이사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가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철거와 착공, 그리고 일반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쯤 뒤에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우리 이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건 사실 일반 분양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일반 분양,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 구역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2,400만 원가량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좀 무리한 수치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건 한 3년쯤 지난 뒤에의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처분 계획은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변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동호수 추첨하고 이럴 때 내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아시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능곡 2구역에 다시 입주할 때는 부족한 점이 없이, 능곡 2구역에서 그래도 랜드마크는 능곡 뉴타운에서 랜드마크는 2구역이다, 대장주는 2구역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좀 설명을 마치고, 이걸로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